우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과 장군들의 거대한 서사 뒤편에서 평범한 이들이 겪어야 했던 서름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잊혀진 시간 속 한 여인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옛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35 과부 매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경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마을 길쌈 모임에서 돌아오던 매심은 어둠이 등 뒤에 서늘하게 닿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5, 과부가 된 지 이미 오래인 그녀에게 밤의 어둠은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서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골목을 겨우 비추던 밤, 매심의 발걸음은 유독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홍실댁 담장 앞에서 우연히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초승달만이 차가운 빛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봉창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서방님, 거기는 아니 되어요. 허리가 끊어지겠습니다. 여인의 교태 섞인 목소리와 함께 남정네의 거친 숨소리, 삐걱이는 소리가 뒤섞여 매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나누는 깊은 정예의 소리였지요. 매심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발뒤꿈치를 들어 봉창 틈새를 엿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홍실댁 부부는 서로를 애틋하게 끌어안은 채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과 열정이 가득했지요. 세상에나, 저 부부의 정이 저토록 깊고 끈끈했구나 자신도 모르게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매심은 화들짝 놀라 달아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의도치 않게 훔쳐본 남의 집 은밀한 풍경의 어깨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발끝은 땅에 닿는 감각조차 무뎌진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속에서 치미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풀벌레 소리마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한숨처럼 들려왔습니다. 매심은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 기구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신랑은 겨우 13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른들 눈을 피해 제 어미의 치마폭으로 파고들기 바빴지요. 후사를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억지로 부부의 연을 맺어보려 해도 어린 신랑은 매심의 치마를 베개 삼아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20살이 넘어 사내 구실을 하나 싶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장기침이 신랑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정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황망히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넋을 놓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부모 봉양에 매달렸고 두 분마저 세상을 떠난 작년부터는 이 넓은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로움은 마른 논처럼 갈라진 그녀의 마음에 허망함이라는 쓴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내 팔자야. 남의 집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나 엿들어야 하는 이 신세란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닭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동네 젊은 놈들 서너 명이 담을 넘어 닭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둑놈들, 매심은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지. 이 밤에 과부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 봐야 내일 아침이면 과부가 드세니 복이 없다는 둥, 성질머리가 더러워 혼자 산다는 둥,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뿐이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낫겠구나. 홀로 사는 여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매심은 다음날 새벽 저작거리 끝에 사는 매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토해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과부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닭을 훔쳐가고 논물을 제멋대로 터가도 남편 없는 여자라고 대놓고 얕보니 일이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이 수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매파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쯧쯧, 네, 그럴 줄 알았지.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늑대 같은 놈들이 먼저 알고 달려드는 법이야. 잘 찾아왔네. 마침 며칠 전에 풍채 좋고 성품 좋은 서생 하나가 재취 자리를 알아봐 달라 기별을 넣었네. 자네처럼 야무지고 반듯한 과부라면 능히 좋은 짝이 될 걸세. 매심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매파의 말에 일말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혼담이 오갔고 일주일 후 매심은 냉수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며 서생과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서생은 말쑥한 차림에 허우대가 멀쩡했고 목소리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 든 매심은 친정어머니가 곱게 싸주셨던 비단 이불을 펼쳤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홍실댁과 같은 밤이 찾아오리라 기대하며 사내 옆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달뜬 얼굴로 말하는 매심을 흘끗 본 서생은 그러나 헛기침만 연신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사내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자 매심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조촐한 혼례라지만 오늘은 우리의 초야가 아닙니까? 이리 무심하시면 제가 서운하지요. 결국 매심이 먼저 서생의 손을 잡아 끌어 그토록 고대하던 합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겉모습만 멀쩡했던 서생은 사내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무안해진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텅 빈 이부자리에 홀로 남겨진 매심은 허탈감에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글거리는 눈으로 매파를 찾아간 매심은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매파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 원참 허우대는 멀쩡하더니 속이 고장난 양반이었구먼. 듣자 하니 관직 생활 중에 병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더니만. 네, 미안하게 되었네. 이건 명백히 혼인 무효감이지. 결국 하룻밤의 혼인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서생과 하룻밤 만에 파혼한 과부라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 매심의 재치길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농사꾼 안배는 오래전부터 매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노총각이었기에 감히 매심에게 다가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지요. 그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동료들에게 매심의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심이 같은 여인이 또 없네. 얼굴 곱지, 손재주 좋지, 시부모 복량까지 살뜰히 해낸 효부일세. 그런 여인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야. 이복의 안배, 자네가 그리 과부 사정을 잘 아니 차라리 장가를 들게나. 짝사랑으로 속 끓이지 말고. 동료들의 놀림에 안배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놈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지. 그저 바라만 볼 뿐이네. 그러던 중 안배 역시 매심이 서생과 파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이
그녀를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지. 내가 그녀를 지켜줘야겠어. 안배는 용기를 내어 매심에게 다가갔지만 서생과의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매심은 그의 마음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안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어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묵묵히 곁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밤중에 매심의 집닭을 훔치려던 도둑들을 혼쭐내어 쫓아내고 그녀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장 좋은 겨울배를 사다 몰래 대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대문 앞에 배를 두고 간 사람 덕분에 기운을 차렸지 뭐예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장터에서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희미하게 웃는 매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봄, 매심이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을 때 안배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싱거운 농담을 던지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지요. 이보시오, 매심댁. 올해 고사리 맛은 어떻소? 내가 또 고사리 나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말이오. 매심은 차갑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서생과의 일 이후 그녀는 누군가의 관심, 특히 사내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제 꽁무니를 쫓아다닐 셈입니까? 당신 때문에 온 동네에 노총각 안배가 과부 매심을 쫓아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풍문이라면 신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매심의 날선말에 안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안배는 매심의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살 기운으로 끙끙 앓던 매심은 약이 될 배숙이라도 해먹을 요량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리산 토종꿀이라며 약효를 자랑하는 꿀장수의 말에 혹해 큰돈을 주고 꿀단지를 하나 샀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꿀단지 위쪽에만 진짜 꿀이 얇게 덮여있고 그 밑은 온통 값싼 조청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한 매심은 꿀단지를 들고 다시 장터로 달려갔지만 꿀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 매심은 마침내 주막에서 나오는 꿀장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그의 앞을 막아서며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가짜지요? 내 돈 돌려주시오. 하지만 술에 취한 꿀장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급기야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나뒹구는 자신의 처참한 모습에 매심은 분함과 수치심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라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매심 댁을 속이고 이리 험한 꼴을 보게 했단 말인가. 분노한 안배는 그 길로 꿀장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터 외곽, 인적이 드문 길에서 기가 막힌 꾀를 내어 꿀장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합니다. 그는 일부러 인상이 험악한 석불같이 생긴 사내와 그의 아내에게 시비를 걸어 사내를 격분시킨 뒤 도망치는 척하며 꿀장수 옆을 지나가며 외쳤습니다. 형님, 어서 도망치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우리를 죽이려 하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꿀장수는 자신을 형님이라 부른 안배와 한패로 오인받아 잔뜩 화가 난 석불사내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가진 돈까지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매심의 집대문 앞에는 최고급 지리산 꿀단지와 함께 다시는 속상한 일 겪지 마시오라는 짧은 글귀가 적힌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매심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닭 도둑을 쫓아준 것도, 아플 때 배를 가져다 준 것도, 그리고 자신을 속인 꿀장수를 혼내준 것도 모두 안배였다는 것을요.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매심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는 진실한 마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매심과 안배는 부부의 연을 맺고 마을에서 가장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부부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매심과 안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묵묵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켜주는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잊혀진 시간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과 장군들의 거대한 서사 뒤편에서 평범한 이들이 겪어야 했던 서름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잊혀진 시간 속 한 여인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옛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35 과부 매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경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마을 길쌈 모임에서 돌아오던 매심은 어둠이 등 뒤에 서늘하게 닿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5, 과부가 된 지 이미 오래인 그녀에게 밤의 어둠은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서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골목을 겨우 비추던 밤, 매심의 발걸음은 유독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홍실댁 담장 앞에서 우연히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초승달만이 차가운 빛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봉창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서방님, 거기는 아니 되어요. 허리가 끊어지겠습니다. 여인의 교태 섞인 목소리와 함께 남정네의 거친 숨소리, 삐걱이는 소리가 뒤섞여 매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나누는 깊은 정해의 소리였지요. 매심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발뒤꿈치를 들어 봉창 틈새를 엿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홍실댁 부부는 서로를 애틋하게 끌어안은 채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과 열정이 가득했지요. 세상에나, 저 부부의 정이 저토록 깊고 끈끈했구나. 자신도 모르게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매심은 화들짝 놀라 달아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의도치 않게 훔쳐본 남의 집 은밀한 풍경의 어깨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발끝은 땅에 닿는 감각조차 무뎌진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속에서 치미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풀벌레 소리마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한숨처럼 들려왔습니다. 매심은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 기구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신랑은 겨우 13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른들 눈을 피해 제 어미의 치마폭으로 파고들기 바빴지요. 후사를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억지로 부부의 연을 맺어보려 해도 어린 신랑은 매심의 치마를 베개 삼아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20살이 넘어 사내 구실을 하나 싶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장기침이 신랑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정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황망히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넋을 놓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부모 봉양에 매달렸고 두 분마저 세상을 떠난 작년부터는 이 넓은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로움은 마른 논처럼 갈라진 그녀의 마음에 허망함이라는 쓴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내 팔자야. 남의 집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나 엿들어야 하는 이 신세라니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닭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동네 젊은 놈들 서너 명이 담을 넘어 닭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둑놈들, 매심은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지. 이 밤에 과부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 봐야 내일 아침이면 과부가 드세니 복이 없다는 둥, 성질머리가 더러워 혼자 산다는 둥,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뿐이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낫겠구나. 홀로 사는 여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매심은 다음날 새벽 저작거리 끝에 사는 매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토해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과부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닭을 훔쳐가고 논물을 제멋대로 터가도 남편 없는 여자라고 대놓고 얕보니 일이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이 수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매파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쯧쯧, 네 그럴 줄 알았지.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늑대 같은 놈들이 먼저 알고 달려드는 법이야. 잘 찾아왔네. 마침 며칠 전에 풍채 좋고 성품 좋은 서생 하나가 재취 자리를 알아봐 달라 기별을 넣었네. 자네처럼 야무지고 반듯한 과부라면 능히 좋은 짝이 될 걸세. 매심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매파의 말에 일말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혼담이 오갔고 일주일 후 매심은 냉수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며 서생과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서생은 말쑥한 차림에 허우대가 멀쩡했고 목소리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 든 매심은 친정어머니가 곱게 싸주셨던 비단 이불을 펼쳤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홍실댁과 같은 밤이 찾아오리라 기대하며 사내 옆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달뜬 얼굴로 말하는 매심을 흘끗 본 서생은 그러나 헛기침만 연신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사내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자 매심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조촐한 혼례라지만 오늘은 우리의 초야가 아닙니까? 이리 무심하시면 제가 서운하지요. 결국 매심이 먼저 서생의 손을 잡아 끌어 그토록 고대하던 합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겉모습만 멀쩡했던 서생은 사내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무안해진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텅 빈 이부자리에 홀로 남겨진 매심은
허탈감에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글거리는 눈으로 매파를 찾아간 매심은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매파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 원참 허우대는 멀쩡하더니 속이 고장난 양반이었구먼. 듣자 하니 관직 생활 중에 병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더니만. 네, 미안하게 되었네. 이건 명백히 혼인 무효감이지. 결국 하룻밤의 혼인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서생과 하룻밤 만에 파혼한 과부라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 매심의 재치길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농사꾼 안배는 오래전부터 매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노총각이었기에 감히 매심에게 다가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지요. 그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동료들에게 매심의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심이 같은 여인이 또 없네. 얼굴 곱지, 손재주 좋지, 시부모 복량까지 살뜰히 해낸 효부일세. 그런 여인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야. 이복의 안배, 자네가 그리 과부 사정을 잘 아니 차라리 장가를 들게나. 짝사랑으로 속 끓이지 말고. 동료들의 놀림에 안배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놈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지. 그저 바라만 볼 뿐이네. 그러던 중 안배 역시 매심이 서생과 파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이 그녀를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지. 내가 그녀를 지켜줘야겠어. 안배는 용기를 내어 매심에게 다가갔지만 서생과의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매심은 그의 마음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안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어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묵묵히 곁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밤중에 매심의 집닭을 훔치려던 도둑들을 혼쭐내어 쫓아내고 그녀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장 좋은 겨울배를 사다 몰래 대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대문 앞에 배를 두고 간 사람 덕분에 기운을 차렸지 뭐예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장터에서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희미하게 웃는 매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이듬해 봄, 매심이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을 때 안배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싱거운 농담을 던지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지요. 이보시오, 매심댁. 올해 고사리 맛은 어떻소? 내가 또 고사리 나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말이오. 매심은 차갑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서생과의 일 이후 그녀는 누군가의 관심, 특히 사내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제 꽁무니를 쫓아다닐 셈입니까? 당신 때문에 온 동네에 노총각 안배가 과부 매심을 쫓아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풍문이라면 신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매심의 날선말에 안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안배는 매심의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살 기운으로 끙끙 앓던 매심은 약이 될 배숙이라도 해먹을 요량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리산 토종꿀이라며 약효를 자랑하는 꿀장수의 말에 혹해 큰돈을 주고 꿀단지를 하나 샀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꿀단지 위쪽에만 진짜 꿀이 얇게 덮여있고 그 밑은 온통 값싼 조청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한 매심은 꿀단지를 들고 다시 장터로 달려갔지만 꿀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 매심은 마침내 주막에서 나오는 꿀장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그의 앞을 막아서며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가짜지요? 내 돈 돌려주시오. 하지만 술에 취한 꿀장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급기야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나뒹구는 자신의 처참한 모습의 매심은 분함과 수치심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라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매심 댁을 속이고 이리 험한 꼴을 보게 했단 말인가. 분노한 안배는 그 길로 꿀장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터 외곽, 인적이 드문 길에서 기가 막힌 꾀를 내어 꿀장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합니다. 그는 일부러 인상이 험악한 석불같이 생긴 사내와 그의 아내에게 시비를 걸어 사내를 격분시킨 뒤 도망치는 척하며 꿀장수 옆을 지나가며 외쳤습니다. 형님, 어서 도망치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우리를 죽이려 하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꿀장수는 자신을 형님이라 부른 안배와 한패로 오인받아 잔뜩 화가 난 석불 사내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가진 돈까지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매심의 집대문 앞에는 최고급 지리산 꿀단지와 함께 다시는 속상한 일 겪지 마시오라는 짧은 글귀가 적힌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매심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닭 도둑을 쫓아준 것도, 아플 때 배를 가져다 준 것도, 그리고 자신을 속인 꿀장수를 혼내준 것도 모두 안배였다는 것을요.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매심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는 진실한 마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매심과 안배는 부부의 연을 맺고 마을에서 가장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부부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매심과 안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묵묵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켜주는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잊혀진 시간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과 장군들의 거대한 서사 뒤편에서 평범한 이들이 겪어야 했던 서름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잊혀진 시간 속 한 여인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옛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35 과부 매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경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마을 길쌈 모임에서 돌아오던 매심은 어둠이 등 뒤에 서늘하게 닿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5, 과부가 된 지 이미 오래인 그녀에게
밤의 어둠은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서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골목을 겨우 비추던 밤, 매심의 발걸음은 유독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홍실댁 담장 앞에서 우연히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초승달만이 차가운 빛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봉창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서방님, 거기는 아니 되어요. 허리가 끊어지겠습니다. 여인의 교태 섞인 목소리와 함께 남정네의 거친 숨소리, 삐걱이는 소리가 뒤섞여 매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나누는 깊은 정해의 소리였지요. 매심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발뒤꿈치를 들어 봉창 틈새를 엿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홍실댁 부부는 서로를 애틋하게 끌어안은 채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과 열정이 가득했지요. 세상에나, 저 부부의 정이 저토록 깊고 끈끈했구나. 자신도 모르게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매심은 화들짝 놀라 달아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의도치 않게 훔쳐본 남의 집 은밀한 풍경의 어깨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발끝은 땅에 닿는 감각조차 무뎌진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속에서 치미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풀벌레 소리마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한숨처럼 들려왔습니다. 매심은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 기구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신랑은 겨우 13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른들 눈을 피해 제 어미의 치마폭으로 파고들기 바빴지요. 후사를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억지로 부부의 연을 맺어보려 해도 어린 신랑은 매심의 치마를 베개 삼아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20살이 넘어 사내 구실을 하나 싶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잔기침이 신랑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정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황망히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넋을 놓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부모 봉양에 매달렸고 두 분마저 세상을 떠난 작년부터는 이 넓은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로움은 마른 논처럼 갈라진 그녀의 마음에 허망함이라는 쓴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내 팔자야. 남의 집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나 엿들어야 하는 이 신세라니.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닭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동네 젊은 놈들 서너 명이 담을 넘어 닭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둑놈들. 매심은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지. 이 밤에 과부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 봐야 내일 아침이면 과부가 드세니 복이 없다는 둥, 성질머리가 더러워 혼자 산다는 둥,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뿐이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낫겠구나. 홀로 사는 여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매심은 다음날 새벽 저작거리 끝에 사는 매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토해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과부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닭을 훔쳐가고 논물을 제멋대로 터가도 남편 없는 여자라고 대놓고 얕보니 일이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이 수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매파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쯧쯧, 네, 그럴 줄 알았지.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늑대 같은 놈들이 먼저 알고 달려드는 법이야. 잘 찾아왔네.
마침 며칠 전에 풍채 좋고 성품 좋은 서생 하나가 재취 자리를 알아봐 달라 기별을 넣었네. 자네처럼 야무지고 반듯한 과부라면 능히 좋은 짝이 될 걸세. 매심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매파의 말에 일말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혼담이 오갔고 일주일 후 매심은 냉수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며 서생과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서생은 말쑥한 차림에 허우대가 멀쩡했고 목소리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 든 매심은 친정어머니가 곱게 싸주셨던 비단 이불을 펼쳤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홍실댁과 같은 밤이 찾아오리라 기대하며 사내 옆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달뜬 얼굴로 말하는 매심을 흘끗 본 서생은 그러나 헛기침만 연신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사내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자 매심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조촐한 혼례라지만 오늘은 우리의 초야가 아닙니까? 이리 무심하시면 제가 서운하지요. 결국 매심이 먼저 서생의 손을 잡아 끌어 그토록 고대하던 합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겉모습만 멀쩡했던 서생은 사내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무안해진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텅 빈 이부자리에 홀로 남겨진 매심은 허탈감에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글거리는 눈으로 매파를 찾아간 매심은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매파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 원참 허우대는 멀쩡하더니 속이 고장난 양반이었구먼. 듣자 하니 관직 생활 중에 병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더니만. 네, 미안하게 되었네. 이건 명백히 혼인 무효감이지. 결국 하룻밤의 혼인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서생과 하룻밤 만에 파혼한 과부라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 매심의 재치길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농사꾼 안배는 오래전부터 매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노총각이었기에 감히 매심에게 다가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지요. 그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동료들에게 매심의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심이 같은 여인이 또 없네. 얼굴 곱지, 손재주 좋지, 시부모 복량까지 살뜰히 해낸 효부일세. 그런 여인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야. 이복의 안배, 자네가 그리 과부 사정을 잘하니 차라리 장가를 들게나. 짝사랑으로 속 끓이지 말고 동료들의 놀림에 안배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놈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지. 그저 바라만 볼 뿐이네. 그러던 중 안배 역시 매심이 서생과 파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이 그녀를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지. 내가 그녀를 지켜줘야겠어. 안배는 용기를 내어 매심에게 다가갔지만 서생과의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매심은 그의 마음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안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어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묵묵히 곁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밤중에 매심의 집달글 훔치려던 도둑들을 혼쭐내어 쫓아내고 그녀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장 좋은 겨울배를 사다 몰래 대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대문 앞에 배를 두고 간 사람 덕분에 기운을 차렸지 뭐예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장터에서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희미하게 웃는 매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이듬해 봄,
매심이 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을 때 안배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싱거운 농담을 던지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지요. 이보시오, 매심댁. 올해 고사리 맛은 어떻소? 내가 또 고사리 나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말이오. 매심은 차갑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서생과의 일 이후 그녀는 누군가의 관심, 특히 사내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제 꽁무니를 쫓아다닐 셈입니까? 당신 때문에 온 동네에 노총각 안배가 과부 매심을 쫓아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풍문이라면 신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매심의 날선말에 안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안배는 매심의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살 기운으로 끙끙 앓던 매심은 약이 될 배숙이라도 해먹을 요량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리산 토종꿀이라며 약효를 자랑하는 꿀장수의 말에 혹해 큰돈을 주고 꿀단지를 하나 샀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꿀단지 위쪽에만 진짜 꿀이 얇게 덮여있고 그 밑은 온통 값싼 조청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한 매심은 꿀단지를 들고 다시 장터로 달려갔지만 꿀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 매심은 마침내 주막에서 나오는 꿀장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그의 앞을 막아서며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가짜지요? 내 돈 돌려주시오. 하지만 술에 취한 꿀장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급기야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나뒹구는 자신의 처참한 모습의 매심은 분함과 수치심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라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매심 댁을 속이고 이리 험한 꼴을 보게 했단 말인가. 분노한 안배는 그 길로 꿀장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터 외곽, 인적이 드문 길에서 기가 막힌 꾀를 내어 꿀장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합니다. 그는 일부러 인상이 험악한 섣불같이 생긴 사내와 그의 아내에게 시비를 걸어 사내를 격분시킨 뒤 도망치는 척하며 꿀장수 옆을 지나가며 외쳤습니다. 형님, 어서 도망치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우리를 죽이려 하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꿀장수는 자신을 형님이라 부른 안배와 한패로 오인받아 잔뜩 화가 난 섣불 사내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가진 돈까지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매심의 집대문 앞에는 최고급 지리산 꿀단지와 함께 다시는 속상한 일 겪지 마시오라는 짧은 글귀가 적힌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매심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닭 도둑을 쫓아준 것도, 아플 때 배를 가져다 준 것도, 그리고 자신을 속인 꿀장수를 혼내준 것도 모두 안배였다는 것을요.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매심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는 진실한 마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매심과 안배는 부부의 연을 맺고 마을에서 가장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부부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매심과 안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묵묵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켜주는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잊혀진 시간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과 장군들의 거대한 서사 뒤편에서 평범한 이들이 겪어야 했던 서름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잊혀진 시간 속 한 여인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옛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35 과부 매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경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마을 길쌈 모임에서 돌아오던 매심은 어둠이 등 뒤에 서늘하게 닿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5, 과부가 된 지 이미 오래인 그녀에게 밤의 어둠은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서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골목을 겨우 비추던 밤, 매심의 발걸음은 유독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홍실댁 담장 앞에서 우연히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초승달만이 차가운 빛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봉창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서방님, 거기는 아니 되어요. 허리가 끊어지겠습니다. 여인의 교태 섞인 목소리와 함께 남정네의 거친 숨소리, 삐걱이는 소리가 뒤섞여 매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나누는 깊은 정예의 소리였지요. 매심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발뒤꿈치를 들어 봉창 틈새를 엿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홍실댁 부부는 서로를 애틋하게 끌어안은 채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과 열정이 가득했지요. 세상에나, 저 부부의 정이 저토록 깊고 끈끈했구나. 자신도 모르게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매심은 화들짝 놀라 달아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의도치 않게 훔쳐본 남의 집 은밀한 풍경의 어깨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발끝은 땅에 닿는 감각조차 무뎌진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속에서 치미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풀벌레 소리마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한숨처럼 들려왔습니다. 매심은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 기구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6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신랑은 겨우 13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밤만 되면 어른들 눈을 피해 제 어미의 치마폭으로 파고들기 바빴지요. 후사를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억지로 부부의 연을 맺어보려 해도 어린 신랑은 매심의 치마를 베개 삼아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20살이 넘어 사내 구실을 하나 싶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장기침이 신랑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정 한 번 나눠보지 못하고 황망히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넋을 놓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부모 봉양에 매달렸고 두 분마저 세상을 떠난 작년부터는 이 넓은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로움은 마른 논처럼 갈라진 그녀의 마음에 허망함이라는 쓴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내 팔자야. 남의 집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나 엿들어야 하는 이 신세라니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닭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동네 젊은 놈들 서너 명이 담을 넘어 닭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둑놈들, 매심은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지. 이 밤에 과부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 봐야 내일 아침이면 과부가 드세니 복이 없다는 둥, 성질머리가 더러워 혼자 산다는 둥,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뿐이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낫겠구나. 홀로 사는 여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매심은 다음날 새벽, 저작거리 끝에 사는 매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토해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과부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닭을 훔쳐가고 논물을 제멋대로 터가도 남편 없는 여자라고 대놓고 얕보니 일이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이 수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매파는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쯧쯧, 네, 그럴 줄 알았지.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늑대 같은 놈들이 먼저 알고 달려드는 법이야. 잘 찾아왔네. 마침 며칠 전에 풍채 좋고 성품 좋은 서생 하나가 재치 자리를 알아봐 달라 기별을 넣었네. 자네처럼 야무지고 반듯한 과부라면 능히 좋은 짝이 될 걸세. 매심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매파의 말에 일말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혼담이 오갔고 일주일 후 매심은 냉수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며 서생과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서생은 말쑥한 차림에 허우대가 멀쩡했고 목소리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 든 매심은 친정어머니가 곱게 싸주셨던 비단 이불을 펼쳤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홍실댁과 같은 밤이 찾아오리라 기대하며 사내 옆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달뜬 얼굴로 말하는 매심을 흘끗 본 서생은 그러나 헛기침만 연신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사내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자 매심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조촐한 혼례라지만 오늘은 우리의 초야가 아닙니까? 일이 무심하시면 제가 서운하지요. 결국 매심이 먼저 서생의 손을 잡아 끌어 그토록 고대하던 합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겉모습만 멀쩡했던 서생은 사내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무안해진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텅 빈 이부자리에 홀로 남겨진 매심은 허탈감에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글거리는 눈으로 매파를 찾아간 매심은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매파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 원참 허우대는 멀쩡하더니 속이 고장난 양반이었구먼. 듣자 하니 관직 생활 중에 병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더니만. 네, 미안하게 되었네. 이건 명백히 혼인 무효감이지. 결국 하룻밤의 혼인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서생과 하룻밤 만에 파혼한 과부라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 매심의 재치길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농사꾼 안배는 오래전부터 매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노총각이었기에 감히 매심에게 다가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속만 끓이고 있었지요. 그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동료들에게 매심의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심이 같은 여인이 또 없네. 얼굴 곱지, 손재주 좋지, 시부모 복량까지 살뜰히 해낸 효부일세. 그런 여인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야.
이복의 안배, 자네가 그리 과부 사정을 잘하니 차라리 장가를 들게나. 짝사랑으로 속 끓이지 말고 동료들의 놀림에 안배는